네, 정보통신 기사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학 신기술 쪽의 서버 쪽을 보겠습니다. 서버는 최근에 그 문제은행에 추가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출 유형을 보면서 신규 문제를 예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출 유형을 보면 다음 중 IIS 인터넷 인포메이션 서비스 서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최근 문제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용 인터넷 서버 군 이름이다. 웹, HTTP, FTP, 고퍼 등이 포함되어 있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웹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일련의 프로그램이다. 아파치 서버와 다르게 액티브엑스 컨트롤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건 그냥 부정적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IIS에 대한 설명이고 아파치 서버와 유사하게 액티브엑스 컨트롤을 지원한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떤 그 사이트 같은 데 가면은 액티브엑스를 깔고 뭐 그랬던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요즘은 이런 것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별로 좀 안 보이죠. 이게 좀 충돌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내용이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정보 서비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사용하여 서버를 위한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의 모임이고요. 현재 FTP, SMTP, NNTP 등등을 포함하고 있다. 아파치는 웹 서버를 실행하기 위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개발되고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기반으로서 주요 제품으로 오늘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HTTP 서버다. 우리가 어떤 웹페이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서버가 필요한 거죠. IIS는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OS에서만 실행이 되고 IIS의 실행의 장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윈도우 기반에서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쉽게 접근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쪽식의 가이를 보면 웹서버는 HTML 문서나 오브젝트, 이미지 파일 포함해서 전송해주는 서비스 프로그램이다. 이것이 들어있는 서버가 되는 거죠. 와스 서버는 웹 서버와 DBMS 사이에서 동작하는 미들웨어로서 컨테이너 기반으로 동작한다. DNS는 도메인 네임 서버로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www.naver.com이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컴퓨터가 인지할 수 있는 언어로 변환해 주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러한 그 계층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해서 수평적 구조가 아닌 계층적 구조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계층적 구조입니다. 수직적 구조. 와스 서버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DB와 웹 서버 그 사이에서 우리가 동작하는 게 와스 서버라 있죠. 여기가 와스 서버가 있는 겁니다. 자료 구조 참조하고요. 간단히 보면 와스 서버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라고 하고요. 브라우저와 DBMS 사이에 동작하는 미들웨어다. 미들웨어는 클라이언트와 DBMS 사이의 중개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로서 클라이언트는 단순히 미들웨어에게 요청을 보내고 미들웨어가 대부분의 로직을 실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와스의 기능은 프로그램 실행 환경의 데이터베이스 접속 기능을 제공하고요. 여러 개의 트랜잭션을 관리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하며 웹서를 제공하는 기능을 합니다. DB 서버는 데이터베이스 서버라고도 하고요. DB 조건이 필요하면 SQL GL 쿼리라고 하죠. 쿼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요청하고 그 요청사항에 맞는 응답, 어떤 그 데이터를 찾아서 보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DB를 DB 서버라고 하고 스토리지에 저장된 그 파일이 있는 것가 되겠습니다. 웹 서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웹 서버는 컴퓨터로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HTML 문서나 각종 어떤 페이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웹 서버는 아파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웹 서버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클라이언트 간의 어떤 통신망을 통해서 서로 통신이 이루어지는데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서버에다가 어떠한 서비스를 요청하면 제공해 주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서 인터넷 화면을 띄운다든지 또는 서버에 있는 하단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해서 파일을 갖고 온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서버의 종류,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은 웹 서버를 통해서 HTML에서 우리가 인터넷 접근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웹 서버는 각종 정보를 담은 웹페이지를 저장한 후 서버의 웹페이지를 요청하면 클라이언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어떤 구글, 네이버 등 많은 회사가 웹 서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웹 브라우저는 전용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으로서 예전에 넷스케이프라든지 모자이크 이런 거를 사용했었는데요. 요즘은 대부분 모질라도 있죠. 익스플로러 엣지나
구글 또는 사파리 정도로 통합되는 것 같습니다.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맞게 데이터를 가공해서 다른 서버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제어하는 것으로서 이메일이나 파일 전송 또는 게임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웹서버는 HTTP 또는 HTTPS 시큐리티가 되는 거죠. 웹서버 브라우저에서 요청하는 HTML 문서나 오브젝트, 파일, 이미지 등을 전송해주는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웹서버 소프트웨어를 구동하는 하드웨어도 웹서버라고 해서 주로 이제 혼동되는 경우가 있죠. 웹서버의 서비스 프로그램과 일반적인 하드웨어가 혼동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와스는 웹 브라우저와 같은 클라이언트로부터 웹서버가 요청을 받을 때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로직을 실행해서 다시 반환해주는 소프트웨어다. 그래서 이제 DB에 쿼리하기 위해 DB 밑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DNS는 DNS 서버의 유저가 어떠한 그 사이트를 갈 때 DNS 서버를 통해서 그 DNS 서버에 해당하는 IP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컴퓨터 내에서 IP를 동작하니까 그 IP를 변환해서 그 목적지를 우리가 변환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DNS 서버는 최상위 도메인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고 루트 영역을 최상위 DNS 서버가 관리하는 계층 구조로서 루트 영역이 IP 주소, 이름 서버 및 기타 DNS 레코드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각 도메인의 권한을 DNS 서버가 갖고 있습니다. DNS 서버의 구성 요소, 도메인 네임 스페이스, 네임 서버, 리졸버 요 세 가지 펑션이 되어 있고요. 도메인 네임 스페이스는 도메인 이름 저장 또는 분산을 하는 거고, 네임 서버는 권한 있는 DNS 서버를 의미하는 거고, 리졸브는 권한 없는 DNS 서버를 의미합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보면 도메인 네임 스페이스는 규칙으로서 네임 서버와 해당 도메인 이름의 IP를 찾는 거고요. 리졸브가 DNS 클라이언트 요청을 네임 서버로 전달하고 찾은 정보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어느 네임 서버에게 찾아야 하는지 또는 캐시에 있었는지를 찾아서 클라이언트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리졸브는 단말에 구현하지 않고 단말은 자체 단말에 있는 호스트 파일을 참조하는 어떠한 그 자체 호스트 파일, 우리 보면 그 컴퓨터에 호스트 파일이 있습니다. 이 호스트 파일 안에 그 DNS에 대한 IP가 매핑이 된 그 파일이 있고요. 보통 리졸버가 구현된 네임 서버의 IP 주소만을 파악하는데 통신사는 ISP의 DNS 서버가 별도로 구축이 되어 있고요. 또는 구글 DNS라든지 네이버 DNS에 쿼리할 수도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플레이어와 같은 퍼블릭 DNS 서버가 별개로 존재해서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우리가 IP를 이제 현재 DHCP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고정 IP를 사용하게 되면 기업에서 DNS 주소를 별도로 설정을 해줍니다. 통신 관리자가 DNS 서버를 알려주면은 이 DNS 서버를 접근해서 이제 그 통신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DNS 서버가 해킹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별도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졸브는 어떻게 보면은 단말에 구현되지 않고 단말 자체에 있는 호스트 파일을 참조하기 때문에 권한이 없는 DNS 서버다라고 명명을 한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기출 문제를 보면 다음 어떤 백업에 대한 명령인가 해서 테이프의 백업과 복구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테이프 드라이버에서 파일 백업 및 복구 기능을 제공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하며 그 위에 파일을 하드디스크에 백업할 수도 있는 명령어. 그래서 여기는 이제 테이프 명령어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요. 테이프 명령어를 현재로도 쓰고 있고요. 그래서 그 중복 제거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따지면 테이프가 디스크보다 저렴하다고 하고 할 수 있고 관리라든지 보관도 용이합니다. 테이프의 경우 다른 매체와 기록 디바이스를 분리할 수 있고 소수의 테이프 드라이브를 구매해서 수천 개의 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천 개의 테이프 들을 보관하는데 전력이나 냉방도 필요 없고요. 디스크가 우리가 무료라고 하지만 전력이라든지 냉방 비용이 계속 들기 때문에 이런 거에 비해서 공공기관에서 좀 싸게 관리하기 위해서 테이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테이프의 백업과 복구 프레임을 포함한다라는 어떤 힌트가 있어서 이걸로 테이프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2번 다음 중 서버 부하 분산 방식 중 정적 부하 방식이라는 것은 좀 헷갈리죠, 어느 건지. 그래서 크게 우리가 부하 방식이 정적 부하 방식과 동적 부하 방식이 있습니다. 정적, 동적, 다이나믹, 정적, 고정된 거, 라운드 루빈, 가중치, 레이티오, 액티브 스탠바이, 이게 정적 방식이 되는 거고요.
동적은 다이나믹하게 움직여서 최소 연결수에서 라스트 커넥션, 페스티스 최소 응답, 라스트 롤에서 최소 부하라고 했습니다. 최소 응답은 동적 방법이 되고 나머지는 정적 방법이 되기 때문에 정답을 4번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이런 거는 정리해서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번 다음 중 클라이언트 서버의 네트워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가 있다. P2P가 있으면 클라이언트 구조가 아니고 클라이언트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 쓴다는 거죠. 보안 유지가 필요한 저비용 소규모, 이거는 반대죠. 고비용 대규모가 되는 거죠. 보안 유지가 필요하면. 보안 유지가 필요 없으면 저비용 소규모가 되는 거고, 그래서 바로 1번 잡으셔야 되죠. 상식적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트워킹을 구성하는 각 장비에 특수한 영역을 부여하고요. 대부분의 통신은 클라이언트 서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피어투피어 네트워킹에 비해서 피어투피어는 클라이언트 투 클라이언트라고 할 수 있죠. 성능이나 확장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서버에서 별도로 확장이 가능하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4번 다음 보기 가해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고, 뒤에 여기 DB가 있는 거고, 여기 와스가 되겠네요. 와서버 앞에 이제 웹서버 앞에 있는 거죠. 맨 앞에. 그래서 웹브라우저로부터 요청을 받아 정적인 컨텐츠를 처리하는 시스템이고, 정적인 컨텐츠는 HTML, CSS, JPEG 등이 있는데, 이 HTML 참조를 해서 앞에가 웹서버, 뒤에 와스 서버에서 정답을 1번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이언트, 웹서버, 와스 서버, DB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번 다음 보기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적합한 것은 새로운 압축 파일을 적당한 디렉터리에 옮긴 다음 새로운 커널을 설치해서 앞서 이전 커널을 삭제한다. 새로운 커널을 설치하기 전에 이전의 커널을 삭제해도 커널은 이미 메모리에 존재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재부팅하기 전까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뒤에 뭐가 있죠? 커널 튜닝, 커널 오픈웰 커널 패치 적용해서 이건 커널 튜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널 튜닝은 보다 더 나은 성능 확장성, 응답성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 시제 커널 구성 매개 변수의 커널 설정을 최적화하는 프로세서로서 기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특정 요구사항에 맞게 다양한 커널 매개 변수를 조정하는 작업이 포함된다. 그래서 커널 조정할 때 고려된 사항은 하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번 몇 개의 관련 있는 데이터 파일을 조직적으로 작성해 중복된 항목을 제거해서 관리하는 거, 이걸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죠. 데이터베이스. 7번 테스트 프로그램에 의한 시스템 성능 평가 방법 중 각각의 프로그램 언어로 프로그램된 표준적인 실행 프로그램으로 이것을 실행시킴에 따라 대상 시스템을 평가할 수 있으며 입출력 장치와 보조 기억 장치 등을 포함한 시스템 평가가 가능하게 한 프로그램, 이걸 우리가 벤치마크, 테스트한다,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BMT라는 용어를 쓰고요. 실존한 비교 대상을 두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성능을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으로서 성능 테스트와는 달리 실제 상황과 동일한 시험 환경을 만들어서 그런 시험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걸 벤치마크 테스트라고 합니다. 와스 서버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이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XML은 우리 SGML에서 스탠다드 제너럴 마크업 랭귀지에서 익텐디드 마크업 랭귀지로 이렇게 발전해서 HTML이나 이쪽으로 확장된 거고요. 와스 서버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라고 하죠. 그래서 HTTP를 통해서 사용자 컴퓨터나 장치에 어플리케이션을 수행해주는 미들레어다. 그래서 해당하는 것은 자바나 자바 서블렛, 자바 서버, 페이지, 웹 컨테이너, 웹 서버 등이 와스 서버의 주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JSP, 서블렛, 자바빈이 해당되는 거고요. XML은 HTML로 확장하기 위한 이전의 그 랭귀지에 대한 어떤 익텐디드 마크업 랭귀지로 접근해서 정답을 1번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